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아파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만 그래도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40%가 넘게 하락했고 그나마 방어를 하는 아파트도 20%는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상승장으로 전환 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현재는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경기도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부동산 상승장에는 교통 호재, 스타필드 호재, 백화점 호재가 아주 큰 상승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했을 때 이런 호재들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호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가격도 오를 만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현재는 곡소리가 나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서 상급지로 탈바꿈할 아파트를 말해볼게요. 제가 이런 아파트를 선정한 기준을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며 이 기준을 따르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핵심 교통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핵심 교통이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교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대 업무지구는 강남, 여의도, 종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강남에는 약 115만 명, 종로에는 69만 명, 여의도에는 61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강남과 종로, 여의도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좋은 어딘가에 거주를 할 겁니다. 많이 들어봐서 식상하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일자리와 교통이 중요합니다. 지역을 고를 때 일자리까지의 교통을 가장 1순위로 고르기 때문이죠. 수도권의 3대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빠른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강남이나 종로, 여의도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따라서 가격이 연동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7호선을 기준으로 서울이 비싸서 밀려난 사람이 부천으로, 부천이 비싸서 밀려난 사람이 인천의 부평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연동이 되어서 부천보다는 서울이 비싸고 부평보다는 부천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부천 아파트가 오르고 부천 아파트가 오르면 부평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경기도 아파트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서울 핵심 지구로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상급지와 가격 연동이 될 만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곡소리 나지만 확 좋아질 경기도 아파트 두 번째 기준은 생활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살기가 좋아야 하는데요. 일자리 교통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또한 좋아야 합니다.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고 병원이 있어야 하고 자녀를 위한 학군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서울이라도 내 아파트 옆에 유흥시설이 즐비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겠죠. 서울의 금천구와 구로구보다 경기도 광명을 거주지로 더 선호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금천구와 구로구는 아직 도시가 정비되지 않아서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광명의 경우 서울 핵심 지구로부터 거리는 더 멀지만 거주하기에는 환경이 더 좋습니다. 신분당선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당선은 강남부터 성남의 판교, 용인의 수지를 거쳐 수원 광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 강남 접근성으로만 따지면 수지가 광교보다 더 비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수지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이 광교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교통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질 아파트를 고르는 데는 서울 핵심 지구로의 교통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까지 좋아야 합니다. 지금은 곡소리 나지만 확 좋아질 경기도 아파트 세 번째 기준은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현재 곡소리가 난다는 건 당연히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말은 가격 또한 오른다는 말이기에 현재 곡소리가 나고 분위기가 안 좋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으로 좋아지고 가격이 오를 확률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저렴한 곳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상승장에서는 앞으로의 호재에 큰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투자에 역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호재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고평가이고 호재가 무시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저평가입니다. 다음 상승장 때는 이런 호재들로 분명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물론 호재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 호재로 인해 서울 핵심 지구로 교통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상급지 아파트들과 가격이 연동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아파트도 이런 지역들이고요. 또한 저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저렴한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 상권이 형성되고 학교가 들어오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살기가 좋다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싸겠지만 지금 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곳들 또한 가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거주에 불편함이 조금 있는 곳들이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 말은 세 번째 기준인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호재의 거품이 다 빠져서 저렴해진 곳, 하지만 그 호재는 언젠가 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곳, 혹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저렴한 곳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혹은 세 가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두 가지 이상 만족하는 지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시흥의 장현지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핵심 교통이 들어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흥의 장현지구에는 크게 두 개의 교통이 들어오는데요.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은 시흥시청역과 시흥능곡역에 들어오고 월판선은 시흥시청역과 장곡역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핵심 교통이라고 했는데 신안산선과 월판선은 이 핵심 교통에 부합합니다. 먼저 신안산선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개통이 됩니다. 신안산선은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 개통이 된다면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도착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신안산선 노선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과 가격이 연동됩니다. 여의도, 영등포, 구로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앞으로 광명과 시흥에서 출퇴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의도와 영등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광명역 근처 아파트가 오르면 시흥 장현지구 아파트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여의도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영등포에 집을 못 구하면 광명에 구하고 광명이 비싸다면 시흥에 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생기고 결국 가격은 연동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시흥 장현지구에는 월판선 또한 개통이 되는데요. 시흥시청역은 신안산선도 개통이 되고 월판선도 개통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흥시청역 근처에는 일반 매매 가능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 장현지구의 가장 좋은 아파트는 시흥 능곡역 근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시흥 능곡역 근처에는 제일풍경채와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두 아파트는 시흥 능곡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장현지구라는 택지지구 안에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인 거주 환경이 좋은 도시에 부합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가격을 보면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조금 반등해서인지 실거래가 기준으론 5억 후반에 거래가 되었고 네이버 매물로는 6억 중반의 중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뒤에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20분대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서울 핵심 입지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점은 아주 큰 호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런 호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승장 때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는데 말이죠. 이만한 입지에 5억 후반 정도의 호재가 무시된 가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경우 인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 때도 말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부터 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는 시흥의 장현지구 또한 잘 맞아 들어가는데요. 다만 2020년에서 2021년식 신축이라 이전 실거래가가 제대로 찍힌 게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상태의 거래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거래가 잘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제대로 된 실거래가가 찍혔다면 시흥 장현지구의 아파트도 전고점 대비 40-50%는 하락했을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하락한 것 같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경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나름 시흥 장현지구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계속 시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단지에 시흥 장현지구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원래는 시흥 장현지구 말고도 두 곳을 더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두 곳은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경기도에서 지금은 관심이 식었지만 향후 탈바꿈할 지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호재로 핵심 업무 지구까지의 이동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두 번째로 택지지구 형태로 거주 환경이 좋으며 세 번째로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지역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가 나중에 상승장으로 전환 시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아파트를 찾아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